한국 인터넷에서 논쟁은 언제나 치열하죠. 부먹 대 찍먹, 민초파 대 비민초파, 쌀떡파 대 밀떡파, 물복파 대 딱복파, 똥먹기 대 백억받기. 아무튼 이런 류의 vs 논쟁은 정말 치열한 취향 밸런스에서 나오는 결과물인데요. 국적, 인종, 역사를 초월해서 전 세계인의 놀이이자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존재하는 한 인류가 멸종하기 전까지 무한한 싸움이 계속될 겁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식의 취향에 따른 논쟁들이 많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내절해버린 사연을 소개합니다. 일본 초콜릿 1황 메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16년 설립된 메이지 제과는 캐러멜과 캔디를 주요 상품으로 판매를 했는데 1926년 메이지 밀크 초콜릿을 출시하면서 당시의 고급 사치품 시장이었던 초콜릿을 대중화합니다. 이 제품은 무려 약 100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으며 출시 당시와 레시피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콜릿이 워낙에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메이지의 초콜릿 CM송은 전 국민이 흥얼거리는 노래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콜릿 명가로서 롯데와 이강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2000년대 유행했던 이 카카오 99% 제품을 최초로 내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매우 쓴 초콜릿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써놨는데 고동색 크레파스 맛이 났는데 유행이 지나면서 2012년 단종됩니다. 이거보다 맛있는 고급 제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 수출하기 힘든 과자로 유명한 초콜릿 라인업 가루보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수출하기 힘든 과자로 롯데 칸초가 있는데 똥침 하고 도망가는 장난처럼 칸초를 외치며 도망가는 장난을 쳤다고 하죠. 사실 메이지는 초콜릿 과자에 가려져서 그렇지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 유명하고 분유에서도 역사가 깊은데 남양유업은 이 메이지의 분유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에서 성장한 역사가 있습니다. 1969년 메이지의 오사카 공장에서 아폴로의 생산이 시작되었을 때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덕분에 이 원뿔형 초콜릿 생산 라인이 놀고 있어서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오사카 공장 담당자가 원뿔형 초콜릿에 쿠키를 꽂아 이 버섯 모양의 시제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판 초콜릿이나 초코바가 대세였고 글리코의 포키가 이제 막 출시된 시점이기 때문에 귀여운 모양새로 과자와 초콜릿을 합치자는 이 혁명적인 시제품은 찬반 양론으로 캐비넷 구석에 처박힙니다. 그 후 5년 뒤 신선한 제품을 찾던 메이지는 이 아이디어의 형태를 더 귀엽게 다듬고 크래커의 질감도 바꿔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크래커 꽂는 공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아 수백 개의 프로토타입을 거듭하여 최종형을 완성합니다. 이제 상품명과 패키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도시화가 진행되는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자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친숙한 네이밍으로서 버섯의 산으로 정하고 시골의 산을 배경으로 해서 1975년 정식 발매합니다. 그 결과는 폭발적인 데이트를 하여 신제품 과자 판매 신기록을 갱신합니다. 오사카 공장은 라인을 늘려서 생산을 풀가동해도 전화가 밀려들어서 납품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4년 뒤에는 자매품인 죽순의 마을이 출시되어 히트했으며 이렇게 최초로 팬시 초코스낵이라는 신장르가 개척되었으며 1987년 출시된 삼나무의 촌락이라는 자매품도 있었지만 반짝 히트하고 10년 만에 단종되었습니다. 이후 부르봉의 나무꾼 구루턱이나 에브리버거 같은 미투 제품이 쏟아지죠. 이 팬시 초코 스낵은 한국의 과자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대표적으로 1984년 탄생한 오리온의 초코송이가 있죠. 솔직히 대놓고 카피한 제품이지만 이름 패치 하나는 잘한 것 같습니다. 죽순 요리가 대중적으로 발달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죽순이 잘 자라는 환경이 아니라서 지역 한정 요리인 만큼 죽순의 마을은 카피할 엄두도 못 낼만 합니다. 여담으로 2004년에 아이콘이 그려진 아이송이가 있었고 하도 초코 부분만 빨아먹다 보니 머리만 나오는 송이 모자도 출시했는데 오히려 물려서 단종됐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꾸로 수박바 같은 느낌인데 역시 맛있는 부분은 작고 소중해야 제맛입니다. 메이지는 군침이 싹 도는 버섯에 산 무선 이어폰의 아이디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이게 귀여워서 인터넷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 결과 정식 출시하기도 전에 똑같은 디자인의 중국산 이어폰이 시장에 나돌았고 메이지는 공문서를 통해 정식 유통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기 급급했습니다. 결국 부랴부랴 2004년 4월에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3,500개를 한정 판매합니다. 3만 엔이라는 사악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량 15분 만에 품절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이 인기가 있다는 방증이며 버섯과 죽순 모두 모양만으로 상품의 인식이 가능하다는 뜻인 입체의 상표 등록에 성공합니다.
일본에서 취향 논쟁은 엄청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일본 스포츠 드링크 이황, 포카리파 대 아쿠아파, 우동 이황, 타누키파 대 키츠네파 등 많은 취향 대결이 있지만 이 버섯과 죽순 논쟁이 가장 치열한 논쟁거리입니다. 이 논쟁은 버섯과 죽순의 취향 양립이 만들어낸 참극으로 버섯파와 죽순파의 갈등은 80년대부터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무려 40년에 걸친 유구한 역사의 취향 대결입니다. 사실 버섯과 죽순은 1990년대에는 출시 후 20년이 지남에 따라 구매 계층이 성인이 되어서 점점 매출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메이지는 이런 대결 구도를 이용해서 2001년 버섯 죽순 총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1차로 논쟁에 불을 지폈고 북의 달인, 닌텐도 게임 스플래툰 등 각종 게임에서도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인터넷에는 점점 대결이 격화되기 시작했고 버섯과 죽순의 각종 전투 사진이 넘쳐나게 됩니다. 어느 CT 업체는 버섯과 죽순을 CT 촬영하여 비교 분석하기도 하고 이런 테마의 보드게임이 나올 지경이고 각종 밈 영상이 유튜브에 쏟아집니다. 전국적인 조사도 끊임없이 실시하는데 팩트는 죽순파가 더 많으며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과자의 질감이 좀 더 바삭거려서 맛있습니다. 약발이 떨어질 때마다 메이지는 이 논쟁에 불을 지피는데 2019년에는 대대적인 총선거를 실시하면서 서로의 당수도 뽑아주고 소수파인 버섯당은 전 유도 국가대표의 지원 유세까지 받아가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메이지는 이런 트윗글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인터뷰 유튜브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대결 구도를 이슈화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양립이 불가능해서인지 새로운 맛을 내도 버섯 죽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하고 트위터도 버섯 죽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DIY 상품이 있기도 하고 올해 여름에는 버섯의 막대기만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꽤나 귀여운 방식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싶네요. 올해 2025년은 버섯의 산이 출시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출시 당시 10살이었던 꼬마는 60세의 장년이 되어서 손자에게 이 과자를 사주시겠죠.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이 과자를 드셔보시고 어느 당에 설지 비교해보시면 재밌겠네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채널에 처음 오셨나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재밌는 이야기가 많으니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